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도지사의 특보가 도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의힘 강상수 도의원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변인이었던 여창수 대외협력특보가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강상수 도의원에 대한 욕설이 섞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자들 모이는 앞에서 그 지리한 도의원을 강상수 XXX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갖다가 지리한 도의원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창수 특보는 욕설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을 신중히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표현상의 어떠한 걸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네, 그래도 되겠습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도 직원의 5억 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 사업 첫 단계에 적용하겠다던 미래 비전 체크리스트를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에 사전 입지 검토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MBC 보도도 쟁점이 됐습니다. 시작부터 철저하게 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지금 현행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게. 제주시 연북로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행사가 공무원을 동원한 보여주기 행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거의 반강제 동원 명령이에요. 공무원들이 반은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도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정부와 국회가 관심이 없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태로운 교육 재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6년까지 부족한 제주도 교육청 예산이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면밀한 예산 지출 계획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최근 설계안이 공개된 가칭 제주 서부중학교. 제주시 2호와 외도동 지역 인구 증가로 공사비 298억 원이 투입되는 서부중은 2027년 3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인근에 2028년 3월에 개교할 오등봉 초등학교 등 향후 5년 동안 제주도 교육청이 신설할 학교와 기관은 5곳. 필요한 공사비 예산만 1,8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지출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청 예산이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고이숙 의원은 2026년까지 교육청 가용 예산이 3,100억 원가량 부족해질 것이란 재정성과연구원의 재정진단 보고서를 들어 재원 조달 계획을 따졌습니다. 지금 2025, 2026도 지금 3천억 정도가 마이너스 상황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십니까? 기금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편에 쓰고요. 그리고 이제 내후년은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채 발행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이미 교육청 기금 1,100억 원을 끌어와 쓰고 교육기관 설립 기금도 520억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다음 달 본예산 심의까지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1,800억 더 불어나면 불어나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고자 하는가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뚜렷하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잇따른 조직 개편으로 교육청이 비대해지며 인건비 예산만 늘리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60명 증원으로 인건비가 56억 원 늘어난 데 이어 올해 57억 원, 내후년에는 60억 원에 이른다며 인건비 부담 확대는 결국 학교 교육 부실로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으로 제주도 교육 예산이 전부 들어온다 이겁니다. 인건비 다 까먹습니다. 경직성 경비로. 학교 교육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편 신설된 정무 부교육감 직제와 관련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은 올해 말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초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자전거 다시 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주에는 섬 한 바퀴를 도는 환상 자전거 길이 있어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억지로 도로를 만들다 보니 재구시를 하지 못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따금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 인도 한가운데 파란 실선이 그어져 인도가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차도 쪽에 자전거 표시가 그려진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가 파란 선을 지키며 지나보지만 이내 비틀거리며 파란 선을 넘습니다. 인도 위의 자전거 도로가 파란 선 하나로 분리돼 있어 사람과 자전거 모두 지나다니기 비좁은 상황입니다. 특히 가로수와 전봇대 때문에 자전거가 지날 수 있는 폭은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가로수나 버스 정류장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인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서로 오니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부딪히면 또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인도 한가운데 그려진 자전거길 표시는 산방산 앞까지 군데군데 이어집니다. 버스 정류장을 통과하기도 하고 정류장 앞에서 표시가 끊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전거들은 비좁은 자전거 도로 대신 차도를 달립니다. 인도 부분에서 다른 길을 갓길을 넓힌 게 아니고 그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반을 나누다 보니까 다니기가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선만 그어진 자전거 도로는 산방산에서 화순 삼거리까지 4km를 잇는 환상 자전거길 4구간. 도로 분리 없이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비분리 겸용 도로입니다. 국토부의 자전거 도로 설치 지침에 따르면 비분리 겸용 도로의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2m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파란 선이 가운데가 아닌 차도 쪽으로 붙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선 표시가 잘못됐다며 현장 확인에 나섰고 심의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영호남을 잇는 여수 남해간 해저 터널이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해 2031년 완공됩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이미 발빠르게 군 발전 전략 연계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도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국비 6,974억 원이 투입돼 총 연장 8km의 4차로를 놓는데 빠르면 오늘 12월에 착공합니다. 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공은 2031년이지만 남해군은 이미 1년여 전부터 경상남도와 함께 다각적인 연계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구역이 영호남의 경계인데도 익산청이 아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 시행을 맡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의견 반영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곳의 진출입로가 건설되는 남해 지역과는 달리 여수 쪽은 한 곳의 진출입로만 있는 Y자 형태의 터널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여수 지역의 연계 도로 구상이 아직까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해저터널 여수 지점의 도로를 추가 연장해야만이 해저터널 건설 목적이 더 크게 달성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수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중앙부처. 여수 남해 해저터널에서 여수 시내와 산단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뚫어 국도 77호선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지역 정서를 감안해 올해 안에 해저터널 건설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수보다 남해 지역의 낙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역 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년 10월쯤 결과가 나올 이번 용역에는 도로망 확충은 물론 인구, 관광객 유출 등에 대비한 광범위한 영역의 대응 전략이 포함됩니다. 거리상으로 단축이 되게 되면 여수 남해 간의 어떤 경제나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그 교통 수요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게 될 어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좀 극대화하고자 이런 용역을 좀. 여수시는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여수만 르네상스 개발계획 등과도 이번 용역을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형 국책사업과 맞물린 여수시의 대응 전략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근 지역과 상생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밤사이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인데요. 절기에 맞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를 텐데요. 한낮에는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 20도, 서부 남부 지역 19도, 동부 지역 1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간 지역 성판악은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4도 예상되고 서부와 동부 지역 23도, 남부 지역 서귀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2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고요. 내일부터는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목요일 새벽까지 5에서 20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주도 선수단 결단식이 제주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농구와 육상 등 24개 종목의 선수와 코치 392명을 파견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10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상업경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내일까지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1,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계와 창업 실무 등 11개 경진 종목과 경제 골든벨, 창업 동아리 엑스포 등 4개 경연 종목이 진행됩니다. 전국 상업경진대회는 상업정보 분야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개천절 연휴에 예측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엊그제인 6일까지 열흘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0만 172명으로 당초 예측한 39만 명보다 2.6% 늘었습니다. 여객선 이용객은 예측치를 밑돌았지만 항공기를 이용한 내국인 관광객은 예상보다 1,200명 더 많았습니다. 연휴 내내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항공기 탑승률은 예측치 86.1%를 훌쩍 넘어 91.9%를 기록했고 개천절의 경우 탑승률이 100%에 육박했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제주 4.3 부분에서 반란군이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 신간본 수정 보완 처리 결과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서 4.3과 여순 사건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한 부분이 가담자로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해당 출판사를 항의 방문하고 교과서 민원 바로처리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해에 대해 제주 4.3 희생자와의 연관성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부터 무연고 유해 261구의 유전자 정보를 넘겨받아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서 4.3 유족과 DNA 대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4.3 당시 수감자 가운데 70여 명이 광주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DNA 결과는 이르면 연말에 나올 전망입니다. 2019년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 대한 정비 과정에서 261구의 무연고 유골이 발견됐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DNA 분석 결과 5.18 행방불명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 전력 도매 가격 차등제가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가운데 제주의 전력 도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와 수도권은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현재는 전국의 전력 도매 가격이 같지만 육지에서 전력수의 25%가량을 공급받는 제주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여 2026년 소비자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동반 상승이 예상됩니다. 장철민 의원은 전력요금 차등제는 전 국민과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소통하고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도심에서 대규모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드론 라이트쇼는 오늘 밤 9시부터 10분 동안 제주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펼쳐지며 드론 800대가 동원돼 밤하늘의 다양한 불빛쇼를 선보입니다. 드론쇼에 앞서 저녁 7시 50분부터는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지며 행사 시간 동안 제주 종합경기장 일대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